안녕하세요. 팀노바 대표팀장 노프입니다. 일단은 팀노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표팀장인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현재 한 11년차 정도 되는 프리랜서 개발자고요. 지금 정규직은 한 3년 정도 군복무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현역으로 3년을 복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외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과외를 그러니까 거의 개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업으로 항상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1대1로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1대1로 하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정을 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주로 해온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군복무 끝나고 괜찮은 또 수익을 올린 편이고, 그거는 이제 블로그 한번 가보시면은 이게 통장 내역이 어느 정도 찍힌 게 있을 거고요. 그냥 스타트업도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좀 대기업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했고요. 주로 이제 다루는 플랫폼은 그냥 닥치는 대로 주로 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은 스타트업 쪽에 좀 특화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아이폰 쪽 개발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인데 이제 서버는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래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CP 쪽을 좀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서버라든지 그런 작업도 좀 해봤고, 좀 잡다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새로운 걸 보면은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나 어떤 그 영역이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보안회사도 한 2년 정도 있었죠. 2년 정도 보안도 궁금해서 보안 쪽도 조금은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내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한 플랫폼만 사실은 해도 굉장히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업계가 고수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멀티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좀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수준. 왜냐면 스타트업은 1인 다역을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 영역에서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작업에 좀 특화된 개발자이자 한 11년차 선생님이라고 보시는 게 그렇게 보시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쪽은 정말 한 100명, 한 150명 정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팀노바 시작하기 전에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좀 결과가 많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완벽주의자라. 아무튼 좀 그런 좀 날이 선 교육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은 그냥 말고, 이런 성격의 개발자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한 것 같아요. 대기업 쪽도 많이 했고, 스타트업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작은 앱도 개인적으로 런칭하다 망했고, 얼추 그냥 이 업계에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거의 인베디드 쪽을 제외하고, 얼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보안 쪽도 좀 있었고, 스마트폰 서비스, 아니면은 서비스 그 앞쪽에 퍼블리싱 쪽도 좀 있었고, 아니면 코어 쪽도 좀 있었고, 아무튼 좀 그런 개발자예요. 일단은 제가 왜 팀노바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 잘한다 그냥 들어라고 해서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일단은 저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그리고 팀노바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셔야 사실은 이 개발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만큼 잘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팀노바가 생긴 이유가요.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저랑 기계인견 팀장님이 회사 동료인데요.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뭐 프리랜서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SI 회사를 차리려고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뭐 괜찮은 직원을 또 뽑고 싶은데 또 이게 막상 또 뽑으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교육시키는데 그 소비되는 시간들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러면 조금씩 친구들이 키워서 함께 일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팀노바였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지금 한 11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급격히 오시는 바람에 그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네,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죠. 네. 어쨌든 네,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일단은 이게 그렇게 해서 생기긴 했네요. 근데 이제 일단 그걸 떠나서 기존 교육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은 팀노바란 뜻이요. 노바,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 탄생시키고 싶어서 신성을. 근데 이게 그냥 신성이 아니고 슈퍼노바. 네. 초신성이 되는 개발자를 만들고 싶어서 저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저희 정체성에도 굉장히 잘 맞고요. 학원같이 사람들을 그냥 적당히 뭐 쩌리 개발자나 뭐 키워낸다? 이거는 제 스타일은 일단 아니고요. 그냥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물론 힘들겠죠. 네, 힘들게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취업시키는 거 너무 쉽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일단은 제 입장에서 항상 뭐 잘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데 제대로 된 신입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현업에서. 제가 기술 면접관을 좀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자든 뭐 비전공자든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집에서 얼만큼 삽질을 하고 노력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신입들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만든 친구들을 직접 스카웃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일하자.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로 만든 교육 커리큘럼들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교육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코딩을 잘 못했어요. 제가 10살 때 코딩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웠죠. 예, 터보C, C 언어는 사실은 10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가 10살 때 했으니까 한 초딩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 겁나 어려워요.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쉽게 이해시켜주는 선생님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보통은 이제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약간 타고난 애들이 많거든요. 예, 아니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컴퓨터 학원이 있었으니까. 저 또한 그런 부류였죠. 예. 코딩은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한 10대까지는 거의 뭐 삽질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T뱅크라든지 뭐 게임스쿨이라든지 한 3곳, 과외까지 받은 거면 4-5명의 이제 교육기관이나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전공도 이제 게임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그 학과에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서버 쪽도 공부를 좀 했죠. 네, 뭐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다지 되게 못했어요. 코딩을 너무 어려웠어요. 애지간해서 한 5년 하면은 못할 수가 없는데 너무 어렵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반인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지극히 일반인의 마인드와 지극히 일반인의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코딩이 어렵죠.
근데 이 업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 친구도 있고 뭐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좀 사고 체계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업계의 팽배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되게 잘하는데 약간 사고 체계가 달라서 약간 4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도 좀 있었고, 아니면 성격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막 날카로우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막 대외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정제돼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예, 너무 막 이렇게 비하하면 또 욕하는 게 되니까. 아무튼 네, 아무튼 좀 있어요. 되게 묘한 게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은 좀 타고난 게 있구나. 왜냐면 전공하면서도 그런 친구들을 봤거든요.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되게 익숙하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팀노바의 어떤 여성 팀원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타고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과제를 자주 해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저건 진짜 타고난 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만 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현재 제 판단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느냐? 제가 일단은 코딩을 하고 제가 그래도 1년에 그래도 개발자로서 1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평타는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타를 친다는 거는 저 같은 지극히 일반이 평타를 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 좀 타고난 애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약간 천재과들이 있는데 천재들 사이에서 일반인이 버텨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존 학원들도 다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원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저보다 학생들이 더 잘하실 건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모집을 해요. 그 다음에 한 클래스에 몰아넣어요. 그게 30명이 될 때도 있고 40명이 될 때도 있어요. 팀노바의 어떤 학생은 대학교 국내 명문대예요. 국내 명문대 뭐 탑3 안에 드는 명문대인데 그 명문대 나왔는데 학생이 60명 정도 들어가서 언어 수업을 듣고 있더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일단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대학이나 학원이나 결국에는 어떤 주입식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파워포인트를 줄줄 읽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거 쳐봐. 자, 너희 이해됐지? 자, 가자. 뭐 이런 식이죠. 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낙오되는 애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는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일단은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머리 살짝 잘만 쓰면 예를 들면 학원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교육을 해준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학생들도 돈을 일정 수준 용돈을 받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돈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강사를 굳이 고퀄리티로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저의 질문인 거죠. 예를 들면 연봉 1억짜리 강사를 쓰면 그 비용만큼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고 그 원장한테 떨어진 돈이 적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싼 강사를 써도 국비 지원으로 돈은 다 나오니 학원생들이 중간에 뭐 나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네, 대부분 잘 나오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정말 약한 존재예요. 제가 봤을 땐. 왜 그러냐면 아예 백지 상태로 오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는 뭐 전공자들도 많이 오고 현업 개발자도 많이 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정말 모르는 일반인들이 오는 경우가 한 50%는 돼요. 한 번도 코딩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주 못 가요. 어설프게 오는 분들. 그러니까 어설프게 온다는 게 시간도 막 없는데 막 굳이 꾸역꾸역 해서 수업만 들으면 뭔가 되겠지? 과제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안 되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3주 이상을 못 가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기존 교육처럼 교육을 하면 이제 굳이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막 넘어간다든지 그냥 영혼 없이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 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 친구들이 3주 만에 못 버티고 가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환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해서라도 좀 기존 학원들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학원 입장에서 국비 지원 학생 많이 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돈 안 들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좀 계산을 잘 못하는 게 시간이란 거. 예, 저는 20대 한 그 시간들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20대에 사실은 1년만이라도 열정이 가장 넘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또는 30대겠죠. 근데 그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국비 지원 잠깐 다니고 아님 말고 이러고 서 6개월을 버리는 거는 사실은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좀 그래요. 전반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제대로 돈을 내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연봉을 높게 가는 편이거든요. 네, 보통 신입 평균 대비 좀 많이 높게 가는 편인데, 그렇게 그냥 제대로 키워내서 그냥 좋은 결과를 내자. 물론 당장 돈은 못 벌어도 뭐 이런 마인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불친절하고요. 예, 그리고 좀 그런 편이고, 네, 원래 성격도 좀 그러지만 아무튼 좀 아닌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교육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네, 너무 사실은 예, 저희 쪽에 기존에 국비 지원 교육을 많이 받고 오는 친구들이 한 20% 정도 돼요. 한 수업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한 클래스에. 저희는 8명, 최대 8명으로 꼭 받거든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기존 학원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진짜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야거든요. 전공자들도 코딩 제대로 하는 애들 진짜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있었잖아요. 병특하느라고.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애들조차도 전공자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 전공자들조차도 괜찮은 애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거의 200명 지원하면 한두 명 괜찮을까 말까? 걔도 그렇게 막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냥 신입급 치고죠. 예, 신입급 치고. 이걸 뽑아도 안 아까워야 되는데, 막 약간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친구들 겨우겨우 이제 막 뽑긴 해야 되니까, 인력을. 이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주로 뽑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기존 학원 출신들이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래도 잘 가는데, 문제는 애매하게 한 친구들이에요. 취직은 하는데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취직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공부하다 보면 야근이에요.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봐가면서 하는데 이게 잘 프로그램이 짜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숨에 봐서 막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저는 이게 크리티컬하다고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애초에 그래요. 애초에. 근데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가 될 때는 그렇잖아요. 의사가 왜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의사 되려고 공부를 한 10년씩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10년씩 하면 의사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막 그렇게 뭐 레지 뛸 때 보면 막 3년씩 막 3년이 아니고 3년씩 한 3시간씩 자면서 막 심할 때는 막 거의 막 날새다시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그런 정도 그거 할 때는 저는 되게 개발자가 의사 못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넓어요, 이 영역이. 요즘 막 구글의 알파고 때문에만 난리인데 다들 그 안에 들어간 기술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원 수준에서 다 다루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일단은 빅데이터, 그리고 병렬 처리, 그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 마이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벌써 한 세 가지 아주 전문 분야가 나와버려요. 네. 거기다가 또 서버 기술도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네, 정말 이게 단순히 이쪽이 그냥 하면 되겠지, 코딩 배우면 되겠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스타일로 하면 정말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버를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진짜 시작한 이상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뽑고 싶은 개발자를 직접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벌써 뭐 저희가 두 친구를 지금 스카웃을 했는데, 네, 둘 다 현재는 네, 저희 정직원으로 한 친구는 채용 예정이고 한 친구는 정직원이에요, 이미. 네, 너무 잘해서 네, 저희가 교육한 거를 잘 따라하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기존 시장을 좀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진짜 교육은 이거다. 약간 정말 노력하고 개발자 수백 생겨서 어디 가서 좀 1인분 이상 하는 자신감 있는 개발자, 그걸 만들어보자.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지방분들이 너무 힘드세요.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여기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제 지방분들도 약간 저한테만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팀노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응용 1단계, 2단계쯤 가면은 가끔 또 기초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 기억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조금 안 나요. 막 이런 식의 다시 얘기해주면 기억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좀 복습용으로, 그리고 이제 누구나 좀 볼 수 있게, 네, 그 기초, 자바 기초 정도는 네, 뭐 누구나 볼 수 있게 일단은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 한번, 물론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랑 온라인 교육이랑은 많이 다를 건데, 일단은 뭐 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네. 네, 온라인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요,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최소한 자바는 간단하게라도 프로그램이 이제 짜지는, 네, 그 정도 수준만 되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거 보는 동안은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 과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꼭 하셔 버릇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실력이 좀 늘어있지 않을까. 대신에 하루에 코딩을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네, 가능하면 최대한. 그리고 삽질도 많이 하시고 많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힘드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안 힘들고 실력 느는 제가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자바 정도는 잘 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반갑습니다.